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6장 여러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이네요. 6장에서는 크게 포텐시오미터고요. 그리고 빛 입력, 그리고 온도 측정하는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거 소리 입력. 바로 6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텐시오미터. 가변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에 보는 것이 여기 수많은 여러 가지 포텐시오미터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있고 보지 않은 것이 있네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터리 스위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각으로 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포텐시오미터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거는 조금씩 한 2cm 정도 되기 때문에 좀 큰 가변장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점에 그 작은 가변장이 있습니다. 가변장은 기판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타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밀도보다는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높은 전력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텐시오미터 하기 전에 아날로그 신호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입니다. 물리량이고요.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목소리라든지 그리고 템퍼러처럼 온도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빛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현상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들이 많죠.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또 때로는 자동차에 달리는 그 경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는 잡음에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을 할 때 옆에서 이제 뭐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잡음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신호 처리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또는 설계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효율적이지 않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기가 알아먹을 수 있는 0 또는 1로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PC가 알아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기계가 알아먹는 0과 1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뭐겠습니까? 반대로 잡음에 강하고 그리고 처리뿐만 아니라 저장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리고 시스템도 간단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ADC라 합니다. 말 그대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중간에는 이런 컨버터입니다. ADC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긴 한데 ADC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입니다. 반대로 DAC는 뭡니까? 네, 그렇죠. DAC는 여러분들 디지털 투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호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또 그림 제가 잘못 그림. 그러면 또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신호들이 전부 다 아날로그겠죠. 이런 신호. 그래서 이제 핸드폰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핸드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음성이 이제 아날로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이제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뭐로 바뀌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렇죠, ADC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ADC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경되고 이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여러분이 기지국을 거쳐서 상대방의 핸드폰으로 전달되면은 전달 받을 때는 상대방 핸드폰을 받을 때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은 우리가 사람이 인식을 못하니까 뭐로 바꿔야 됩니까? 디지털을 또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DAC,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DAC 가정 컨버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날로그 그 아두이노는 왜 좋으냐면은 바로 ADC와 DAC 기능이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DC와 DAC 기능들이 모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어,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또 아두이노 말고 가장 또 많이 그 개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또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앞에 또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린다면은 ADC와 DAC 기능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라즈베리 파이는 라즈베리 파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뒤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아두이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름이 아두이노 우노라고 합니다. 그죠? 아두이노의 경우는 6개의 뭐가 있습니까? 아날로그 입력핀이 있습니다. 그 라즈베리 죄송합니다만 아두이노에 보시면은 A0부터 시작해서 그 A6번까지가 여러분들이 A5번까지가 6개의 그 왼쪽 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날로그 입력핀이 있고 얘는 10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피트 비트가 10개가 있는 거 10피트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10피트의 정밀도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2의 10성계가 있다는 거. 자, 2의 10성 적어놓.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니까 2의 10성. 왜 2의 10성입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뭐 아날로그가 있는데 아날로그는 6개가 있다고 했죠? 6개가 있고 실제적으로 아날로그는 00, 0이 몇 개입니까? 보통 1바이트는 8비트라고 했는데 그죠? 8비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0이 2개 더 있는 10비트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죠? 요거 10비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8비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면 0000부터 시작해서 0000부터 1111까지가 실제적으로 얼마 되겠습니까? 8421. 저거 저번에 우리가 앞에서 했죠. 8421, 16. 그죠? 32, 64. 그 다음에요, 128. 자, 이게 앞에는 여러분 1000 됐을 때가 128이고요. 전체 다 1111 됐을 때가 얼마입니까? 255죠. 그죠?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다 되면 250인데 여기다가 0도 포함되니까 0까지 포함하면 256. 자, 256인데 자, 여기 앞에가 뭡니까? 여기가 5일로 되겠죠. 그죠? 512. 여기가 뭡니까? 1024. 그래서 이제 2의 10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큼 0에서부터 1023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네, 1023 이렇게. 그래서 10비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0에서부터 1023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2의 10성은 여러분들이 다시 0에서부터 1023까지, 즉 다시 말해서 1024까지 표시됩니다. 그죠? 그래서 0V 값을 받아들이면은 0이고요. 그리고 5V 값을 받으면은 1023이 되겠죠. 그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정밀도를 했으니까 0V는 0의 값이고 그리고 5V는 제일 높은 값이니까 1024 아닙니다. 그죠? 1023입니다. 그죠? 1023. 그래서 실제적 0의 값을 가질 때는 0으로 표시하고 5의 값은 1. 그럼 2.5V는요? 2.5V 같은 경우는 요 반틈. 그쵸? 512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2.5V인 값이 들어오면은 실제적으로는 512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두이노에서는 6개의 아까 다시 6개의 아날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그 6개의
정밀도는 2의 10승이라고 했죠. 그죠? 2의 10승의 반은 여러분들 512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LED 밝기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밝기를 한 중간 정도 한다 하면은 결국은 전압을 5V로 했을 때 최대의 밝기라고 하면은 2.5V로 넣으면 한 중간 정도의 밝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점점 밝고 점점 어둡게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말해서 전압을 점점 내리면은 점점 LED가 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전압을 점점 올리면은 0에서부터 점점 5V까지 점점 올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밝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이렇게 했고요. 보통 우리가 그런 페이드아웃하고 페이드아웃 같은 경우는 그 어디다 사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혹시 연극을 보러 가면은 연극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점점 화면이 점점 밝아지죠. 그죠? 그리고 또 엔딩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할 때는 점점 밝아졌던 것이 서서히 어두워지죠. 그죠? 그런 효과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울 때 반드시 어떻게 하면 반드시보다는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텐셜 메타를 이용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 포텐셜 메타라는 것이 이제 저항 값을 조절해서 무엇을 조절한다? 그래서 값을 조절하고 저항 값을 조절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LED를 빛을 밝게도 할 수도 있고 어둡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포텐셜 메타락 하는 것은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회전, 직선 변이를 여기서 돌리면 회전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이 안에 들어가시면 실제적으로 안에는 여러분들이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회전, 직선 변이를 감지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위치에 따라서 저항 값이 변합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위치가 제 1번 단자에 있으면 저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5V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3번 단자, 여기 그림에 보는 게 3번 단자로 옮기면 이제 저항이 최단을 걸리기 때문에 거의 뭐 0V가 나오겠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기호에서 보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저항 값이 변한다. 그리고 ADC가 뭡니까? 아날로그 값을 결국은 뭐 이용해서 변화된 저항의 전하를 인가해서 뭐 전압의 변화를 또 감지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ADC 아날로그를 이용해서 결국은 아날로그를 이용해서 변화된 저항계 여러분들이 전압을 인가해서 전압의 변이를 감지한다. 결국은 말하면 5V라고 하는 5V, 4V, 3V, 2V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아날로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값을 갖다 5V로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값이 나올 때는 뭐로 나온다고요? 5V로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1023이 나온다고요. 1023이라는 값은 뭡니까? 디지털이죠. 그죠? 자, 제가 지금까지 했는 건 그래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두이노에서는 5V를 인식 못하죠. 그죠? 아두이노에서는 5V가 들어가면 결국은 뭡니까? 1023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만이 우리가 다 문제를 이렇게 포텐셜 메타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프트. 그럼 포텐셜 입력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포텐셜 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제 6-1입니다. 그죠? 예제 6-1에 들어가면은 포텐셜 미터의 회전에 따라서 LED 전멸 주기를 조절해 보자. 그래서 포텐셜 미터의 값을 아날로그 핀을 통해서 입력합니다. 그죠? 아두이노는 여러분이 D가 있고 왼쪽 보면은 여러분 아날로그 핀을 통해서 0에서 1023. 자, 이제 지금 0에서 1023의 범위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까 2의 10승이라고 하는 거. 자, 만약에 1023이라는 값을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를 0에서 100% 이렇게 합니다.
그럼 1023을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100%로 두고 0을 0%하고 512를 50%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변경된 숫자를 참고해서 LED 듀티비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현재 포텐시오미터의 값을 어디로 넣어 시리얼 통신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텐시오미터는 10kΩ짜리 사양의 3개의 핀이 있다. 10kΩ짜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텐시오미터에는 여러분들이 핀이 1번, 2번, 3번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는 바로 오버트로 바로 들어가고 또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라운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항상 여러분들이 값을 받아들이는 변이 값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핀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A0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과 3번 핀에는 측정되는 저항값을 포텐셔 미터의 회전에 따라서 2번 핀으로 나누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1번과 3번을 돌리면은 2번에서 여기 그림에 보는 2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번에서 나눠지죠. 그죠? 2번 핀으로 나누게 됩니다. 1번과 3번 핀 사이의 저항값을 포텐시오미터가 회전을 하면 자 우리가 포텐시오미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람을 손으로 돌리게 되어 있죠. 가변 볼륨이라고 합니까? 요걸 이제 내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자 나눠지면서 그래서 1번과 뭐 예를 들어서 2번 핀 사이에는 저항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은 1번과 2번 사이에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저항입니다.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 표시고요. 저항값을 여러분들이 저항과 또 2번과 3번 핀의 사이의 전압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0kΩ짜리가 있으면은 10kΩ짜리를 제가 또 그림을 또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저항입니다. 저항이 이렇게 돼요. 여기 총 10kΩ입니다. 10kΩ짜리.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딱 하면은 요거는 반으로 나누면 여기는 여기까지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5kΩ이 되겠죠. 그죠? 5kΩ. 여기가 5kΩ. 자, 그래서 2번과 3번 핀도 이렇게 정확하게 1번과 2번 사이에 5kΩ면은 당연히 2번과 3번 핀은 5kΩ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5V라면 5V 링크했고 저항값이 예를 들어서 10kΩ짜리를 이렇게 했다면 반통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2.5V가 되겠죠. 그죠? 2.5V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값은요. 512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압차라는 것은 뭐냐면은 1번과 3번 핀 여기 1번과 3번 핀의 전압차를 이야기합니다. ohm의 법칙에서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I는 R분의 V고 그죠? V꼴로 IR이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ohm의 법칙입니다. 그 저항값에 따라서 전압값이 어떻게 됩니까? 비례관계 된다. 그죠? 저항값이 변하면은 뭐 오르가 내리가 하면은 전압값도 오르고 내리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V꼴 IR이니까. 그래서 뭐 전압은 저항값의 비율로 나눠지게 되고요. 만약에 뭐 저항비가 5대5라면은 전압도 아까 5.5대5로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5V라면은 저항비도 정확하게 2분의 1로 탁 나눠지면 2.5V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번 핀에 여러분들이 뭐 그라운드, 3번 핀에 5V. 그럼 여러분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2번 핀이 가운데 핀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핀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핀에 교수님 바꿔도 됩니까? 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포텐시오미터를 회전시키면서 이제 누가 회전시키니까 내가 말이야 사람이 내가 회전을 시키면은 당연히 1번과 2번 사이에 값이 변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예를 들어 변한다는 것은 저항값이 예를 들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전압도 변합니다. 그래서 LED 포텐시움의 회전 각도를 알 수 있다. 이 회전 각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회전을 했다는 것은 뭐 사람의 팔이 뭡니까? 팔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가면 우리 사람 팔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팔을 예를 들어 180도까지 이 꺾으면 어떻게 되나 부러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여러분 사람의 팔에 암도 이렇게 만들 때도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너무 많이 설명했네요. 자, 너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 하면은 자, 회로도는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뭐 보셨고 아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게 되면 A0부터 시작해서 A 5번까 A 1, 2, 3, 4, 5 A5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여러분들이 포텐시 메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커맨드 명령어는 여러분이 아날로그 리더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돌립니다. 그죠? 돌리면은 뭐가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값을 이제 받습니다. 아날로그 리더 값을 받아들여서 맵입니다. 그 여기서 함수가 하나 나왔는데 맵 함수라 해서 요거 여러분들이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변수명, 변하는 값이죠. 그리고 변수명 범위 1, 그리고 범위 1의 최소값, 범위 1의 최대값, 범위 2의 최소값, 범위 2의 최대값. 이런 맵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범위 1과 범위 2의 범위를 매칭시키면 됩니다. 그 아까 변수가 0에서 100%를 했죠. 그죠? 뭐 여러분 변수 값을 0에서 100%한 이유가 뭡니까? 자, 0은 0이고요. 100은 얼마를 했죠? 그렇죠. 1023을 했죠. 그죠? 1023을 하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맵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0 그리고 100을 어떻게 한다고요? 1024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50에서 200 범위를 매칭하려면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스케치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알고리즘 순서대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알고리즘 하고 난 뒤에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스케치 알고리즘 다른 말로는 자, A0 핀에 아날로그 입력을 받고 내장 13번 핀에 출력을 합니다. 자, 13번 핀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아두이노 자체에 있는 내장 핀이 그 내장 LED를 해서 테스트 LED가 들어있겠죠. 그죠? 그죠? 그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그리고 아날로그 리드 값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죠? 명령어를 받아 포텐셜 값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맵 함수를 이용해서 포텐셜 메타의 값과 LED DTP를 매칭시키고요. 그리고 ADC 값, 이 DTP를 시리얼 통신으로 이제 PC에 전송을 합니다. 자, 뭐 그리고 실습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텐셜 메타를 회전시킬 때마다 LED 점등 주기가 변화되겠죠. 그죠? 이렇게 값이 포텐시 메타를 회전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저항값이 바뀌어지고 저항값이 바뀌어지면은 결국은 전압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LED 점등 주기가 변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ADC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얼마가 이렇게 되는 거.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LCD 모니터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여러분 퍼스널 컴퓨터에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LCD 모니터에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다음 제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입력할 때 CDS 센서입니다. CDS 센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빛 입력하는 센서고요. CDS 센서는 여러분들이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는 잘 보시면 기호다가 이렇게 앞에 넣으면 또 저항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저항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빛을 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는 뭡니까? 저항이구나. 그리고 빛을 봐.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빛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CDS 센서를 이용하는데 빛의 그 강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센서가 CDS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라믹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기판 위에다가 CDS 분말을 압축했습니다. CDS 분말을 압축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저항값이 감소됩니다. 줄 하나 끊어지고. 빛이 강할수록 저항값이 감소되고, 자, ADC를, 아날로그 ADC를 이용하여 변화된 저항에 전압을 인가하여 전압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리고 자동 조명 장치라든지 조도 측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요, 진도를 얼마 못 나갔네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10분간 쉬하도록 하겠습니다.